물빛 새벽이 숲을 살며시 적시면 정령들의 놀이터 같은 그곳도 함께 빛났다. 이슬을 머금은 잔디 사이로 여린 강아지 정령들이 기분 좋은 숨을 흘리며 뛰어다녔고, 한가운데에는 늘처럼 부드러운 눈웃음을 짓는 견주님이 서 있었다. 조용히 해보자, 얘들아.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정령 강아지들은 동그랗게 모여 앉아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단 한 아이만 빼고. 하루는 옆에 앉은 친구 꼬리를 간지리며 킥킥거리기 바빴다. 견주님은 그 모습에 눈매를 가늘게 좁히며 하루를 바라봤다. 하루, 너도 잘 들어야 한다. 인간 세계에서 마음이 맞닿는 상대를 만나면 너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하루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집중한 것도 잠시. 이내 또 친구를 건드리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하루야, 그만하랬지. 깍, 견주님 온다. 도망쳐. 결국 견주님이 아이들 사이를 헤집고 뛰어다니며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곧 인간 세계로 떠날 아이들이었기에 견주님은 마지막까지 이곳에서의 시간만큼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주길 바랐다. 정령견이 사랑을 찾지 못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 지금의 견주님 역시 그 길 끝에서 다시 정령의 숲으로 돌아온 존재였다. 그날 밤, 견주님은 들뜬 아이들을 차례로 재우고 있었다. 하루 옆에 다가서는 순간 감긴 눈꺼풀 사이로 작은 틈이 열렸다. 진짜 사랑 정말 있는 거예요? 하루의 속삭임에 숲의 얇은 안개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견주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하루의 머리 위에 포근히 올렸다. 있단다. 서로의 마음이 닿으면 생겨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하루는 좋은 아이니까 반드시 만나게 될 거야. 하루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 얼굴로 씩 웃었다. 정말요? 나도 찾을 수 있을까요? 말끝이 흐르는 순간 하루는 바로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꼬리가 천천히 흔들리는 걸 보니 분명 좋은 꿈을 꾸는 듯했다. 견주님은 잠든 하루를 한참 바라보다가 끝내 말하지 못했다. 사랑을 찾지 못하면 정령으로 돌아간다는 남겨진 마지막 진실을. 숲은 고요했고 달빛은 아이들의 이부자리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새벽빛이 다시 숲 가장자리에 내려앉을 즈음 견주님은 마지막 준비를 위해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하늘에서 잔잔한 물결처럼 빛이 모여들었고 정령들을 인간 세계로 이끄는 커다란 사랑의 문이 열렸다. 아이들은 하나씩 이름이 불릴 때마다 빛의 실타래가 발끝을 감싸 올리고 소리 없는 바람이 그들을 포근히 안아 아래 세계로 데려갔다. 다음은 샌디가 반짝이며 내려갔고, 다음은 도리도 기쁜 듯 꼬리를 흔들며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아이뿐이었다. 하루는 문 앞에 섰지만 뒤를 돌아 견주님을 올려다봤다. 평소 같으면 장난기 가득한 눈이었을 텐데 오늘은 묘하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견주님은 그 눈빛을 보자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다. 말하지 못한 진실이 목 끝에서 맴돌았지만 이미 문은 열렸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아래로 주인을 결정하는 빛의 조각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의 리본이 흐르듯 빛이 하나의 이름을 그려냈다. 진이, 어린 소녀의 이름이 빛의 속삭이처럼 떠올랐다. 어디선가 공기마저 미세하게 떨렸다. 견주님의 손끝이 흔들렸다.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견주님은 알고 있었다. 겉으론 화사한 가정, 속은 차갑게 굳은 아이, 부모에게 온기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배운 아이. 하루가 그 아이와 얽히게 된다니. 견주님, 하루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견주님은 대답 대신 하루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말하지 못한 불안이 손끝에서 조용히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끝까지 따뜻하게 감쌌다. 하루, 내가 어디로 가든 넌 너답게 살아가면 돼. 내 마음이 너를 지켜줄 거야. 말을 마치자 빛이 하루의 발목을 감싸 올라갔다. 하루는 마지막으로 꼬리를 힘없이 흔들고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로 아래 세계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사랑의 문이 서서히 닫히며 하루는 부드러운 빛 속으로 떨어졌다. 견주님은 문이 닫힌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숲은 고요했고 견주님의 숨결만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진이는 생일이 다가오자 며칠 동안 마음을 굴리고 또 굴렸다. 드디어 어느 저녁 아빠가 소파에 앉는 순간을 노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니? 저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아빠의 눈썹이 실룩였다. 강아지는 아빠 회사 때문에라도 매일 보잖니. 다른 건? 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는 그래도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평소 같으면 단칼에 거절했을 아빠가 그날은 진이의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렇게 며칠 뒤
진이는 생각도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았다. 내 생일 선물이다. 비싼 거니까 잘 키워라. 아빠가 내민 작은 상자. 진이는 숨을 들이쉰 채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얗고 통통한 강아지가 작은 아빠를 내밀며 컹 하고 인사하듯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하루였다. 진이는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 주욱 웃으며 하루를 품에 안았다. 그 순간만큼은 집안의 모든 싸움과 소리도 진이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아빠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강아지는 내 방에서 키우렴. 냄새 맡기도 싫으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진이 엄마의 단단한 목소리가 가로질렀다. 당신 적당히 좀 하지? 순간 공기가 삐걱거렸다. 진이 아빠의 시선은 날카롭게 변했고 진이는 본능적으로 두 손으로 하루를 더 꽉 안았다. 아빠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이어 애견 사업까지 시작하며 집안이 뒤틀렸고 엄마는 그 일을 탐탁지 않아 했다. 그 둘 사이의 마찰은 매일 조금씩 더 깊은 금이 되어갔다. 진이는 그런 부모를 보며 작게 말했다. 엄마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제발 오늘만은 싸우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품 안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하루 때문에 마음 한켠이 금세 환해졌다. 진이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루를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책상 아래 부드러운 쿠션을 깔고 작은 담요도 올려주며 그럴듯한 보금자리를 완성했다. 안녕? 나는 강진이라고 해. 너 이름은 뭐로 해줄까? 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묻는 순간 하루는 방을 킁킁거리며 탐험하다가 몸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일렁이는 걸 느꼈다. 순간 공기 중에 가느다란 빗줄기가 모여들더니 하루의 목에 작은 은색 목걸이가 뿅 하고 나타났다. 그 위에는 한 글자처럼 예쁘게 새겨져 있었다. 하루. 뭐지? 너 이름이 하루야? 이름 너무 예쁜데? 그날 이후 아주 작고 따뜻한 일상이 시작됐다. 매일 아침 진이는 하루에게 가볍게 입을 맞춰 다녀올게 하고 외쳤고 하루는 속으로 키아 부끄럽다. 하지만 좋다. 이 인간 마음에 든다. 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학교가 끝나면 진이는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고 하루야 밥 먹자 하고 외치며 간식과 물을 챙겨줬다. 패드 정리도 척척 해주며 어린아이답지 않게 하루를 성실하게 돌봤다. 하루는 진이가 방 안에 들어오는 순간 왔다. 내가 아끼는 인간이 왔다. 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그렇게 진이와 하루는 서로에게 스며들듯 아주 부드럽고 귀여운 첫 번째 사랑의 나날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진이의 방에서 깨르르 하고 웃는 소리가 들릴 때면 진엄마는 항상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훌쩍이며 중얼거린다. 엄마에게 하루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존재였다. 엄마는 설명도 이유도 없이 강아지를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고 갑자기 변한 엄마의 태도는 집안의 균형을 조금씩 삐걱거리게 만들었다. 결국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고 엄마는 어느 날부턴가 매일 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진이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하루는 그 마음이 흐려지는 걸 느끼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어서 그저 꼬리를 흔들 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겠지. 진이가 웃으면 되는 거지. 그날 저녁이었다. 진이가 밥을 먹기 위해 방문을 살짝 열고 나갔다. 하루는 문틈 너머로 처음 보는 것이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저기가 바로 인간들의 큰 둥지인가. 우와 반짝거려. 하루의 작은 발바닥이 조심스레 문틈을 밀고 나왔다. 거실은 하루에게 거대한 전장처럼 느껴졌다. 하늘만큼 넓고 빛이 반짝이고 카펫은 폭신하고 공기는 새로웠다. 정령숲만큼 넓은데? 아니 더 멋있어. 여기는 뛰어도 누가 뭐라 안 하겠지. 아싸. 하루는 그야말로 신세계를 만난 듯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거실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쿠션을 툭 건드렸다가 소파 아래를 기웃거렸다가 자신보다 큰 테이블 다리 주위를 빙빙 돌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로라진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또다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빠는 그 모습에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오늘도 그걸 마시려고? 애도 있는데 좀. 엄마는 비웃음 섞인 눈길을 던졌다. 왜?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있어? 당신 요즘 너무 지나쳐. 진이도 있는데. 그 순간 엄마의 입술이 비틀렸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딱 하고 식탁에 울렸다. 됐어. 방에 들어갈게.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발걸음이 날카롭게 바닥을 긁으며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때
거실 한가운데서 신나게 꼬리를 흔들고 있는 작은 하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하루였다. 해맑게 엄마를 향해 폴짝폴짝 다가오는 그 모습은 엄마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기라도 한듯 불을 붙여버렸다. 엄마의 표정이 일순 굳더니 분노로 일그러졌다. 강진이? 네. 엄마? 무슨 일이? 엄마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진이의 뺨이 팍 하고 울렸고 순간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너 저거 방에서 키운다며? 지금 거실에서 뭐 하는 거야? 진이는 멍해진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하루는 진이 앞에서 작게 몸을 웅크렸다. 나 잘못한 거야? 진이 미안해. 아빠는 결국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폭발했고 거실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싸움이 도화선 터지듯 격해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제일 작고 여린 존재였던 하루는 여전히 상황을 잘 모르지만 단 하나만은 분명하게 느꼈다. 진이가 슬프다는 걸. 진이는 따끔하게 얼얼한 뺨을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말없이 하루를 품에 안았다. 아빠와 엄마의 고함 소리는 여전히 거실을 뒤흔들고 있었지만 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진이는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두 손으로 이불을 잡아당겨 머리까지 꾹 눌러 덮었다. 숨이 탁 막힐 만큼 답답한 어둠 속에서 진이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틀어막았지만 작은 훌쩍임은 이불 속에서 조그맣게 진동했다. 하루는 진이의 베개 옆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진이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나 어떻게 해야 해? 하루는 작은 아빠를 조심스레 진이의 이불 위에 얹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고 들어갔다. 진이와 하루만의 작은 숨결이 이불 안에서 마주쳤다. 하루야. 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대신 얼굴을 진이의 뺨에 바짝 붙였다. 짭조름한 눈물이 그의 코끝에 닿았다. 하루는 그 눈물을 천천히 핥았다. 따뜻했고 조심스러웠다. 아무 말보다 깊이 진이의 가슴을 건드렸다. 진이는 손을 뻗어 하루를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하루야. 그 순간이었다. 하루의 몸속 어딘가에서 견주님이 말하던 푸른 기운이 고요하게 번져올랐다. 기척 없이, 빛도 소리도 없이 마치 물결이 잔잔히 번지는 것처럼 하루의 작은 몸을 감쌌다. 진이는 눈물이 흐르는 채로 눈을 크게 떴다. 이불 속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진이의 품 안에서 하루의 작은 몸이 조금씩 길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전해졌다. 이불을 조심스레 젖히자 거기에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부드러운 은빛 머리, 푸른빛이 스며든 듯한 동그란 눈, 하루의 표정을 그대로 닮은 12살쯤 되는 소년이 있었다. 진이? 소년은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하지만 분명히 하루였다. 진이는 숨을 삼킨 채 말을 잃었다. 하루 맞아? 소년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이 괜찮아? 진이는 눈물 젖은 웃음을 지었다. 믿기지 않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전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자기 곁에 서서 끝까지 남아줄 것 같아서. 하루는 진이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진이 울지 마. 내가 있을게. 그 이불 속 작고 어둡고 따뜻한 공간에서 둘만의 비밀이 조용히 태어났다. 다음날 아침 집에는 아버지뿐이었다. 거실을 지나던 아버지가 무언가에 끌린 듯 진이 방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아주 작은 은빛 파편 같은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스르륵 문을 열자 하루가 이불 위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최 실장, 집에 좀 오지. 할 일이 있어. 대자로 뻗어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던 하루에게 최 실장이란 사람이 와서 갑자기 하루를 케이지에 담으려고 했다. 이 자식이 누구냐? 왕왕거리며 하루는 최 실장을 경계했지만 아직 하루는 작은 강아지였기에 최 실장에겐 어쩔 수가 없었다. 하루는 불안했다. 진이 없이 그리고 바깥 회출은 처음이었기에 너무 떨렸다. 최 실장, 진이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탔다. 진이 아버지는 케이지에 담긴 하루를 가끔은 들여다봐 주었다. 하루는 그마저도 사랑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동물병원의 차가운 진료대 위에서도 하루는 진이 아버지의 손길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아버지가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하루는 기쁘게 꼬리를 두드렸고 기계음 가득한 검사실에서도 내가 잘하면 진이도 기뻐하겠지? 라는 생각 하나만 붙들고 얌전히 있었다. 아버지는 그 순한 반짝임을 흘끗흘끗 확인하며 속으로 계산기를 튕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진이는 설렘과 걱정을 반씩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허공이 울었다.
하루가 없었다. 책상 아래, 옷장 뒤, 침대 밑, 베란다, 욕실까지. 진이의 손끝은 떨렸고 숨은 가쁘게 갈라졌다. 집에는 어머니뿐이었다. 안방은 술내로 눅눅했다. 똑똑. 엄마 혹시 하루 또 돌아다녔어요? 축 처진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다. 입술에서 술 냄새와 함께 힘없는 말이 흘렀다. 몰라. 왜 나한테 찾아가서 공부나 해? 엄마 혹시 하루 어디 보낸 거 아니죠? 네 맘대로 생각해. 개장수한테 팔든 말든. 걔도 널 떠났나 보네. 이 앞가림이나 해. 진연마는 아리송한 말로 칼같이 말했다. 진이의 표정이 굳어가다 결국 아래로 무너졌다. 하루가 사라졌다는 두려움이 몸을 흔들었다. 그때였다. 철컥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서실장 최 실장이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안에서는 하루가 꼬리를 흔들며 연신 낑낑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곧 장서재로 갔고 최 실장이 진이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하루는 이제 애견 모델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에요. 최 실장은 조심스레 케이지를 열고 하루를 진이 품에 안겨주었다. 검진도 다 받고 왔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진이 품에 안긴 하루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똥꼬발랄한 꼬리가 진이의 팔을 톡톡 치고 말랑한 혓바닥이 진이의 뺨을 바쁘게 어루만졌다. 와쿠악 진이. 나왔어. 나왔다고. 진이의 눈물에도 하루는 정신없이 기뻐했고 진이는 그 모습에 더 크게 울컥했다. 최 실장은 진이의 어깨를 다독였다. 오늘만 아가씨 방에서 같이 지내세요.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이 고요해지자 하루의 몸에서 잔잔한 빛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아주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새벽 안개 같은 오래 머물지 않는 소년의 실루엣. 진이. 소년 모습에 하루가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내가 진이 아빠를 기쁘게 해주면 그게 진이한테도 좋은 거 맞아? 진이는 잠시 고민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에 하루의 눈이 순하게 젖어들었다. 그럼 나 다녀올게. 진이가 좋아지게 아빠도 좋아하게 만들어볼게. 그는 작은 약속처럼 손가락을 내밀었다. 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가락을 맞잡았다. 둘만 아는 비밀이 방 안에 조용히 걸렸다. 하루의 몸에서 다시 빛이 흘렀고 곧 작은 강아지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강아지 하루는 진이의 이불 위로 폴짝 올라가 진이의 뺨에 코를 묻으며 속삭이듯 짖었다. 꼭 돌아올게. 밤은 천천히 깊어졌고 두 존재의 작은 비밀은 그 방 한가운데에 고요하게 떠올라 있었다. 그 뒤로 하루는 진이 아버지를 따라 광고 스튜디오를 전전했다. 카메라 불빛이 켜질 때마다 하루의 몸에서는 작은 장광이 튀었고 촬영 스태프들은 그걸 조명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기묘한 끌림이 있었다. 하루의 미소는 사진보다 먼저 마음을 물들였고 광고가 나가자마자 하루는 천재 애견 모델이라며 유명해졌다. SNS에는 하루의 공식 계정까지 생겼다. 귀여움에 녹아내린 댓글들, 팬들이 올리는 그림,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다는 칭찬들. 진이는 하루를 못 보는 날이면 그 계정을 들여다보다가 혼자 슬며시 웃었다. 작은 화면 속 하루는 언제나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 반짝임 속에서 하루는 인간의 모습을 점점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이와 만나는 날이면 진이의 방은 작은 비밀의 숲처럼 변했다. 하루는 소년의 모습으로 앉아 진이와 늦은 밤까지 조용조용 이야기를 나눴다. 진이 아버지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마주쳤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표정한 눈 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진이의 졸업식, 학교 한복판에 진이 아버지가 서 있었다. 꽃다발을 든 그의 손끝은 어색하게 따뜻한 척했고 웃음도 지나치게 다듬어져 있었다. 우리 진이 졸업 축하한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라 터졌다. 평소엔 단 한 번도 그렇게 미소 지은 적 없던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진이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앞으로는 연기, 모델, 댄스. 미리 스케줄 짜놨으니 학교 수업에 맞춰 다니거라.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기회를 잡지. 진이의 어깨가 옅게 움찔했다. 대답은 삼켜졌다. 그렇게 진이는 아버지의 강요에 바쁘게 지냈다. 그동안 하루도 스케줄이 끝없이 늘어났다. 촬영, 팬미팅, 도그쇼, 어질리티 대회 등등. 하루는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해냈지만 진이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작은 외로움이 몸속에서 먼지처럼 쌓여갔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대중에게도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하루의 정령 에너지는 가득 차 있었다. 진이를 너무 보고 싶었던 하루는 회사 대기실에서 스르륵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시간대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진이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침착했고 그 아래 깔린 계산은 너무나 선명했다. 하루, 소년의 모습으로 변한 하루가 움찔하며 돌아봤다. 진이 아버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말투는 낮지만 힘을 품고 있었다. 해치지 않아. 그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잠시 멈춘 뒤 그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진이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나쁠 것 없는 말이다. 방 안 공기가 가볍게 떨렸다. 하루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진이의 아버지는 문가에 등을 기대고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아주 조용히 하루를 바라보았다. 그 침착함은 마치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구나. 하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곧 멈췄다. 진이를 위해서라면 숨을 이유가 없다고 마음이 먼저 답했다. 진이 아버지는 자리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난 너를 해칠 생각 없어. 오히려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 하루의 눈동자가 타올랐다. 기회? 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모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넌 지금 인기 스타야. 그리고 사람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면 뭐 말 다 했지. 하루는 그 말의 무게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진이 아버지의 다음 말에는 숨이 멎었다. 사람의 모습으로 모델 데뷔를 해라. 단, 조건이 있다. 진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이와 함께 데뷔해라.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진이라는 이름 하나가 하루를 단숨에 흔들어 놓았다. 진이요? 그래. 너희 둘이 함께 서 있는 화면은 금값이 될 거다. 대중은 너희 둘의 이야기를 좋아할 거고 너희 인생도 바뀌겠지. 진이와 함께 그 한 문장만으로도 하루는 아무런 계산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진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뭐든요. 하지만 진이에게 돌아간 말은 전혀 달랐다. 그는 진이를 회장실로 따로 불러 앉혀놓고 낮게 말했다. 하루와 같이 데뷔해라. 진이는 깜짝 놀랐다. 전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아빠 말했잖아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가 그 말을 잘랐다. 하루가 사람 모습으로 변하는 걸 봤다. 공기가 일순정지했다. 내가 잘하면 하루는 안전해. 하지만 내가 망치면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위협은 부드러운 말투로 포장돼 있었지만 본질은 칼날이었다. 진이의 손이 서서히 떨렸다. 아빠 하루한테는 절대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다. 똑바로 해. 진이는 결국 숨을 꾹 눌러 삼킨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와 진이는 아버지와 최 실장을 기다릴 동안 대기실에서 보기로 했다. 하루는 깔끔한 재킷 차림으로 목선에 희미한 정령빛을 감춘 채 서 있었다. 진이, 사람 모습의 하루는 예전보다 키도 훌쩍 컸고 표정에는 소년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진이는 그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다. 하루 진짜 사람이 됐어. 하루는 쑥스럽게 웃었다. 진이랑 같이 할 수 있대. 나 열심히 할 거야. 진이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응, 우리 같이 하자. 이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다. 한국에서의 주니어 모델로 데뷔 후 더 빠른 성장을 위해 해외로 떠났다.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며 둘은 정말 빠르게 성장해 갔다. 17살. 첫 광고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포스터. 둘이 나란히 선 모습은 사랑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신비로웠다. 정령의 기운이 잘 숨겨진 채 사람의 빛으로 번져나갔다. 18살, 파리의 백스테이지는 늘 그렇듯 숨과 열기로 가득했다. 옷감이 바람처럼 스치고 조명은 예열된 태양처럼 뜨겁게 떨렸다. 그날의 진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말이 없었다. 누구도 모를 작은 떨림이 손끝에 스며 있었지만 진이 자신조차 모르는 그것을 하루는 가장 먼저 알아챘다. 거울 앞에 서 있던 진이가 짧게 숨을 들이쉬려는 순간 하루가 아무 말 없이 진이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햇빛이 감싸듯 따스한 감촉이 손을 타고 번졌다. 진이는 반사적으로 눈을 깜빡이며 하루를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지만 하루의 눈빛은 조용히 단단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 묘한 확신. 그 짧은 접촉 하나로 진이는 어깨에 걸쳐있던 무게가 한 겹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과 나란히 서 있다는 실감이 모델이라는 간판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스며들었다. 준비됐습니다. 두 분 런웨이 입장하세요. 신호가 떨어지자 진이는 하루가 놓지 않은 손을 그대로 잡고 무대로 향했다. 사이드 조명이 켜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다. 진이의 걸음은 늘 그랬듯 당당했지만 그날은 조금 더 강했다. 발끝에 힘이 자연스레 실렸고
하루의 존재가 그 중심을 단단히 잡아주는 듯했다. 둘이 나란히 런웨이에 올랐을 때 무대 앞의 사람들은 모르게 숨을 멈췄다. 둘의 실루엣은 조명 아래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졌고 파리는 그날 브랜드의 역사를 새로 세웠다. 그리고 지니는 그날 처음 느꼈다. 하루와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묘한 확신을. 그 후로 두 사람의 활약은 불꽃처럼 이어졌다. 광고, 런웨이, 인터뷰, 해외 일정들, 빛나는 무대 뒤 밤이 찾아오면 하루는 창가에서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래 지내는 건 정령인 하루에게 점점 부담이 커지는 일이었다. 그날도 힘이 얇게 부서져 나가듯 흔들리는 밤이었다. 지니가 다가왔다. 하루 괜찮아? 하루는 대답 대신 조용히 지니의 무릎 위에 턱을 올렸다. 강아지였던 시절의 습관처럼 지니는 그 모습을 미소로 받아들이며 하루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밤 공기가 따뜻해졌다. 그러다 하루가 강아지 모습으로 변해 지니의 볼을 살짝 핥았다. 지니는 놀라 눈을 크게 뜨다가 이내 어린 시절처럼 웃으며 장난을 받아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령의 힘이 작은 폭발처럼 일그러졌다. 빛도 소리도 없이 하루가 강아지에서 순간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몇 센티도 남지 않은 거리, 숨결이 맞부딪힐 정도의 가까움. 지니는 숨이 턱하고 걸렸다. 눈앞에 하루는 어린 티가 남아있었지만 어디에서도 지울 수 없는 깊고 선명한 남자의 기운이 흘렀다.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본능처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이 깊게 포개졌다. 지니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루,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깜짝 놀랐잖아. 키도 크고 무겁고 하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눈을 깜빡였다. 아, 미안. 나도 모르게. 근데 지니, 왜 그렇게 놀라? 이상해? 놀라긴 무슨 그런 게 아니고. 지니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는 듯 서둘러 창문을 열었다. 하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람 모습으로 있는 게 요즘 좀 힘들었는데 지니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갑자기 괜찮아졌어. 고마워. 힘들면 언제든 말해. 머리 쓰다듬어 줄게. 응. 근데 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 좋아하는 걸까? 막 예쁘다고, 멋지다고 하고 몽실거리던데? 지니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몽실이 뭐야. 아무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나처럼 너 좋아하는 것처럼. 아, 그런 거구나. 난 지니만 나 좋아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것도 좋더라. 좋아한다는 마음이 이런 건가 봐. 근데 사랑은 또 다른 거야? 사랑? 비슷한데 조금 더 진한 느낌? 지니도 나 사랑해? 다들 사랑한다고 부르던데. 사랑이 그렇게 쉬워? 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게 그거. 아까는 다르다며? 지니 거짓말쟁이. 그리고 지니 요즘 좀 이상해. 나 좋아해주는 게 예전이랑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달라? 나 늘 똑같아. 지니의 귀끝은 체온처럼 붉어졌고 하루는 그 모습을 고개 갸웃하며 바라봤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공기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해외 투어 스케줄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지니와 하루는 연일 인터뷰와 촬영, 패션쇼를 오가며 정신없이 지냈고 하루는 지니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힘을 더 냈다. 지니가 웃으면 기운이 솟았고 지니가 지쳐 보이면 더 단단히 곁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의 몸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니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건 정령인 하루 본인조차 오래 버티며 눈치채지 못했다. 마지막 쇼를 앞두고 대기실에서 지니는 마지막 수정 화장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옆 소파에 살짝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숨결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다. 처음엔 피곤한 거라 생각했다. 그러다 하루의 몸에 아주 작은 빛이 스쳐 지나갔다. 지니는 그 미세한 떨림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루 괜찮아? 대답이 느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툭, 하루의 몸이 작은 빛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소파 위에는 사람의 옷자락 사이로 조용히 몸을 웅크린 강아지가 있었다. 지니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하루야? 작은 강아지 하루는 눈을 피하며 몸을 웅크렸다. 마치 미안해하고 있는 듯한 자세였다. 예전 같으면 장난스럽게 꼬리를 흔들거나 지니에게 얼굴을 비볐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숨도 가볍게 가빠졌다. 지니는 스태프들이 대기실로 들어오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들어오지 마세요. 지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뚝 잘렸다. 들어오지 말라고요.
스태프들이 놀라 서로 눈치를 보고 멈췄다. 진이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천천히 하루 쪽으로 돌아섰다. 진이는 하루를 손으로 감싸들었다. 다정하게 쓰다듬으려는 손끝이 약간 떨렸다. 하루야.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했어? 하루는 답하지 않았다. 작은 눈동자는 진이를 바라보며 아주 잠깐 흔들렸다. 말 대신 몸을 더 작게 웅크렸다. 진이의 손길은 걱정과 애정으로 가득했지만 하루의 가슴에는 묘하게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다. 진이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존재라고 믿었다. 그래서 더 버텼다. 그래서 사람 모습으로 오래 머물렀다. 그런데 왜 진이의 손끝이 지금 저렇게 불안하게 떨리는 걸까? 저 떨림을 하루는 두려움이라고 받아들였다. 자신 때문에 진이가 불편해진다고. 정령의 모습이 되돌아온 자신이 진이에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고. 진이는 하루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괜찮아. 하루야. 하지만 하루는 그 말 끝에서 아주 작은 틈을, 사람이 눈치채기 힘든 작은 빈틈을 느꼈다. 그 틈이 하루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 현장. 진이와 하루는 마치 화면 속인물처럼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스포트라이트가 반짝 터졌다. 둘의 귀국은 돌아온 글로벌 듀오라는 헤드라인으로 새로운 장을 열어젖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기하던 최 실장이 다가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하루님, 회장님께서 바로 회사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진이는 연예계 종사자처럼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하루는 조금 긴장한 듯 목을 매만졌다. 그들의 뒤에 떠오르는 스포트라이트 속 그림자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강아지가 아니라 화려한 성인으로 자란 두 사람이었다. 회장실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성공의 흔적이 가득했고 진이 아버지의 책상은 더 넓어져 있었다. 진이와 하루가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진이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여전히 차갑고 정돈된 얼굴. 하지만 예전의 날선 기운은 옅어져 있었다. 돌아왔구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둘의 노력으로 회사가 커졌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었다. 진이는 더 이상 고개만 끄덕이는 아이가 아니었다. 네, 일정 바로 시작하죠. 아버지. 그 말투에는 단단해진 시간이 스며 있었다. 하루도 옆에서 예의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가 배어 있었다. 진이 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다. 하루, 이제 강아지 모습으로 활동하는 건 접어라. 하루는 눈을 크게 떴다. 그 말은 오래 누적돼 있던 균열을 한 번에 건드렸다. 그건 안 됩니다. 사람 모습으론 오래 유지할 수 없어요. 진이가 그 옆에서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아빠, 하루 요즘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이미 이미지도 사람 쪽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진이의 말투는 최대한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조심스럽게 숨기려는 감정이 번져 있었다. 하루는 그 말에도 상처받은 듯 눈썹을 찌푸렸다. 진이 너도 왜 그래? 사람 모습은 너랑 있을 때만 편한 거라고. 진이는 말문이 막혔다. 그 한 문장은 너무도 솔직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진이의 비밀을 미묘하게 흔들어 놓았다. 하루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는 회장실 문을 열고 그대로 빠르게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이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사무실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최 실장, 하루 따라가.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진이를 바라보았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지금은 다 예민할 때다. 진이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다. 전 그냥 아빠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요. 사람 모델 쪽이 수요도 많고 돈도 더 잘 벌리고 그러니까. 말끝이 자꾸만 흐려졌다. 눈길이 책상 위를 헤매듯 흔들리고 있었다. 진이 아버지는 살짝 눈을 좁혔다. 딸이 거짓말을 할 때의 작은 버릇을 그는 알고 있었다. 진이. 네? 진이의 손이 갑자기 굳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이 잠시 걸렸다. 진이 아버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한국에서의 일정에 집중해라. 하루도 내가 잡아줘야 버틸 테니까. 그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진이를 돌려보냈다. 그렇지만 눈빛은 마지막까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이는 회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다. 하루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은 이미 친구나 파트너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하루의 웃음이 사람의 것처럼 깊어질 때마다 진이의 심장도 깊어졌다. 그 감정이 들킬까봐. 진이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라운지의 공기는 묘하게 맑고 차가웠다.
하루는 난간 위에 팔꿈치를 걸친 채 아래층 유리바닥을 바라보며 가슴속 울퉁불퉁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정령일 때는 단순했던 감정들이 인간의 몸을 입은 뒤부터 이상하게 복잡해졌다. 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같이 걸을 때 스치듯 하는 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의미 모를 미묘한 긴장감, 알 수 없는 감정이 번지고 있었다. 하루는 그 감정의 이름을 몰랐다. 그리고 모르기에 더 불안했다. 조용히 다가오는 구두 소리, 최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하루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최 실장님, 진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최 실장은 눈썹을 살짝 들며 하루를 찬찬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게 뭔데요? 하루의 눈은 혼란과 궁금증으로 크게 열렸다. 최 실장은 잠시 하늘을 굽어보듯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가씨는 하루님을 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루는 무언가 뇌리를 스칠 듯 하다가 놓쳐버린 사람처럼 멍해졌다. 진이의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 괜히 뒤돌아서는 이유, 손을 잡으면 심장이 두근거리며 떨어지는 그 순간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연결되지 않는 퍼즐 같았다. 네, 아주 중요한 의미의 누군가요. 최 실장은 강요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를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끄덕이던 하루가 바람을 느끼는 듯 잠시 눈을 감았고 짧은 침묵 뒤에 입을 열었다. 근데 나 진짜 원래 모습 이제 못해요? 말은 가볍게 떨어졌지만 목소리 아래로 미세하게 떨리는 실금이 드러났다. 너무 오래 지켜온 이름이었다. 최 실장은 잠시 말없이 하루를 보다가 차분하게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 지시라서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루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둥근 귀까지 추그러지는 기분.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도 마음은 강아지 꼬리처럼 힘없이 바닥에 닿았다. 작은 숨이 바람에 씻기듯 흩어졌다. 그 안에는 정령으로서의 서러움, 정체성을 잃어가는 불안, 진이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소금기처럼 녹아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고 진이가 걸어 나왔다. 집으로 가시죠. 최 실장이 말했다. 하루와 최 실장은 실내 쪽으로 향했고 진이는 하루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감이 좁혀질수록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다 하루와 그대로 부딪혔다. 하루는 미동도 없었지만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여자만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아, 아파라. 여자가 머리를 부여잡으며 얼굴을 올려다본다. 진이는 하루에게 달려가 경험 없이 묻는다. 하루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리고 곧바로 바닥에 넘어진 여자를 향해 목소리가 단단해진다. 저기요? 앞을 좀 보고 다니셔야죠. 여기가 아무나 올라올 때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사과만 반복하다가 허둥지둥 비상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진이와 최 실장은 연신 하루를 살폈지만 하루의 시선은 이미 그 여자가 사라진 비상계단을 향해 고정돼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가볍게 가슴을 두드리고 남은 것처럼 비상계단을 따라 내려가던 여자는 순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난한 집안, 육상부 장학생,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삶, 수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현실을 택해야 했던 소녀. 그녀가 유일하게 힘을 얻던 존재. 강아지 하루, 사람 하루 말고 유난히 반짝이던 강아지 하루의 완전 광팬이었다. 요즘 강아지 하루의 활동이 뚝 끊기고 소식도 없자 순이는 회사 홈페이지에 수백 개의 글을 올렸다. 삭제되거나 기다려달라는 댓글만 남았지만 그래도 하루를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간이 될 때마다 회사 앞에서 서성거렸다. 오늘은 하루와 진이가 입국을 하기도 했고 한층 강화된 경호 속에 서성거리다 관리자에게 붙잡혔고 무서워서 도망치다 꼭대기까지 올라온 것뿐이었다. 그리고 하루와 부딪혀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진이와 하루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진이는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샤워를 했고 하루는 침대에 걸터앉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휴대폰을 켰다. 강아지 하루의 공식 SNS. 오랜만에 들어가 본 댓글창에는 여러 댓글들이 많았다. 한 줄씩 읽을 때마다 표정이 변했다. 너무너무 이쁘요. 우리 애기 왜 안 나와요 유유? 회사 뭐 하는 거야 칭찬, 애정, 분노, 애타는 마음이 뒤섞인 그 감정의 파도들. 하루는 의미 없이 키득거리다 문득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아픈 걸 느꼈다.
푸르게 반짝이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똑 하고 떨어졌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진이였다. 하루야, 괜찮아? 아까 부딪힌 거. 하루는 폰을 뒤로 숨기며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진이는 조심스레 다가오다가 본론을 꺼냈다. 진이의 목소리는 떨림이 억눌린 듯 조용했다. 난 네가 사람으로 계속 활동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나도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하루의 표정이 굳었다. 왜? 강아지는 이제 별로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게 아니라 진이 너도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하루는 벌떡 일어서며 진이에게 등을 돌렸다. 가슴 속 어딘가가 뜨겁게 뒤틀렸다. 진이는 한 발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레 하루의 등 뒤에서 팔을 감아 백허그를 했다. 조금만 사람으로 있어줘. 진이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너랑 같은 높이에서 보고 싶어. 하루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진이의 팔, 체온, 목소리, 전에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이 더 혼란스럽고 더 무서웠다. 하루는 천천히 진이의 손을 풀어냈다. 나갔다 올게. 진이는 붙잡지 못했다. 그저 하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눈빛엔 슬픔이 번져 있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섰다.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에 마당은 푸른 그림자를 깔고 있었고 하루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킨 후 몸에서 은은한 푸른빛을 터뜨렸다. 부드러운 빛이 스르륵 흩어지자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내 발을 딛고 선 강아지 하루였다. 몸이 살짝 커졌지만 어릴 때의 얼굴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 동그란 눈과 말랑한 귀, 단단하고 매끄럽게 빛나는 털. 진이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터질 듯 쌓여있던 마음을 한숨으로 쏟아냈다. 그리고 침대에 엎드린 채 머리를 묻었다. 하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과 그 선택이 자신과 멀어지는 것 같다는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마당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다. 강아지 하루는 내 발에 체중을 실어 풀밭을 헤집고 지면을 가르듯 뛰어다니며 잊고 지낸 감각을 되찾았다. 사람으로 지내는 동안 눌러두었던 본능과 자유가 파도처럼 터져나왔다. 푸르스름한 꼬리가 싱 하고 흔들리고 몸을 굴릴 때마다 먼지와 풀냄새가 날렸다. 마치 속에 쌓인 고민을 땅에 비벼 털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뛰다 보니 뒷마당 한쪽에 난 작은 구멍이 눈에 들어왔다. 철문 아래 살짝 파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를 개구멍. 호기심은 하루에게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였다. 하루는 그림자처럼 구멍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순식간에 뒷산으로 이어진 경사면을 뛰어올랐다. 산길은 어둠이 내려앉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루에게는 그저 반짝이는 놀이터였다. 내 발로 달릴 때마다 흙이 튀고 풀잎과 나뭇가지가 스치는 사각거림이 귀를 간지렸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숨보다 웃음이 먼저 흘렀다. 그렇게 뛰어오르다 보니 어느새 뒷산 꼭대기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동네는 작은 밤바다처럼 파랗게 고요했고 하루는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공기를 들이쉬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문득 장난기 어린 기념이라도 남기듯 볼록 솟은 바위 옆에 가볍게 쉬를 뿌렸다. 바위는 묵묵했고 하루는 조용히 만족했다. 그런데 하루, 익숙한 어조, 아까 복도에서 부딪혔던 그 여자 목소리. 하루는 번개 맞은 것처럼 몸을 굳혔다. 옆 벤치에 순이가 누워있었다. 오랜 시위와 도망질로 지쳐 잠들었다 깬 건지 순이는 눈을 반짝이며 마치 꿈속 장면을 보는 아이처럼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진짜 하루야? 하루는 눈이 완전히 커졌다. 말 그대로 얼어붙은 상태였다. 순이가 다시 이름을 불렀다. 하루? 하루는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몸을 휘둘렸다. 그리고 낙엽을 휘날리며 산 아래로 미친 듯이 달렸다. 하루야, 기다려. 하루야. 순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전력으로 뒤를 쫓았다. 하루는 숨이 찰 수도 없는 몸으로 그대로 마당으로 이어진 개구멍을 향해 뛰었고 그 좁은 틈새를 억지로 비틀며 들어와 거의 굴러떨어지듯 집 안으로 숨어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순이의 외침이 산등성이에 밀려 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길을 따라 내려오지 못했다. 부주의한 발걸음은 금세 헛디뎌졌고 풀이 우거진 낭떠러지 쪽으로 굴렀다. 하루는 문을 등지고 헐떡대며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리에 끼인 낙엽을 떼며 진정하려는 듯 숨을 몰아 쉬었다. 한편 굴러서 잠시 기절했던 순이는 더 어두워지고 나서야 눈이 떠졌다. 일어나 고개를 휙휙 주위를 둘러보곤
잘못 봤나. 나는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쉰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 뒤편의 산길은 오래전부터 그녀가 오르던 곳이었다. 어디쯤 돌이 튀어나와 있고 어느 지점에서 흙이 미끄러지는지 몸으로 먼저 기억하는 길. 가방에서 작은 후레쉬를 켜고 산 아래로 향했다. 그녀는 쉼없이 내려갔다. 어둠은 무겁고 산바람은 싸늘했지만 발걸음에는 묘한 담담함이 있었다.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오래된 집들이 숨을 죽인 듯 앉아 있었고 그 사이로 순이는 익숙한 문턱을 넘었다. 할머니. 나왔어. 문이 닫히기도 전에 순이의 목소리가 집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잠시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순이의 눈에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이 들어왔다. 깨진 컵, 뒤집힌 서랍,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 그 가운데 거실과 방 사이 복도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 순이의 심장은 살얼음처럼 깨지며 퍼졌다. 그녀는 급하게 다가가 숨을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쓰지만 속은 이미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곧바로 119가 와서 병원으로 갔고 하얀 빛 속에서 할머니의 손등은 링거바늘 아래로 얇고 투명했다. 순이는 그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다. 고요한 이 병실에서 할머니의 숨결이 다시 차오르기를 기다리며 그녀는 밤의 감정을 억눌렀다. 다행이라는 의사의 말은 물에 빠진 사람의 머리 위로 겨우 올라온 숨 같았다. 혈압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눈을 떴다. 탁한 눈빛이 순이를 향해 흔들렸다. 순이야, 아방이 왔다 갔어. 말끝에 체념이 눌어있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하다는 건 결코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서로의 표정에 오래 묻은 비가 스며들었을 뿐이었다. 할머니, 나 돈 많이 벌면 우리 더 안전한 집으로 가자. 스스로에게 다짐이라도 하듯 순이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굳어갔다. 할머니의 손을 감싼 작은 손이 오히려 더 뜨거웠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바람의 결이 조금 더 가벼워질 무렵이었다. 강아지 하루의 SNS에는 조용하고 단정한 문장 하나가 걸렸다. 활동 중단 안내. 댓글창은 잠시 요동쳤지만 파도도 오래 머물지 못하듯 시간이 흐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계정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기억은 얇은 먼지처럼 가라앉고 강아지 하루는 세상의 일정표 바깥으로 살그머니 밀려났다. 그 사이 진이와 사람 하루는 태양처럼 떠올랐다. 광고마다 둘은 숨결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을 보여줬고 그 덕분에 둘을 둘러싼 열애설은 마치 도시 전체에 울린 사이렌처럼 한국 전역을 한 번에 흔들어버렸다. 그쯤 순이는 국가대표 선발전 합격했다. 그 소식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눈물 한 바가지가 숨어 있었다. 선발전 전날 밤, 순이가 항상 꼭 마지막에 확인하던 계정을 열었다. 강아지 하루. 그 작은 강아지의 일상은 쉴 틈 없이 달려온 하루에 따뜻한 숨을 돌려주는 공간이었다. 그날 그녀는 그 계정 가장 위에 걸린 글을 보았다. 활동 중단. 순이는 말도 안 나올 만큼 울었다. 베개가 축축해질 만큼 냅다 쏟았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참석한 순이. 주변 동료들은 순이의 덕질을 알기에 컨디션 난조로 못할 거라 예상했다. 그런데 그런 얼굴로 나온 순이가 1등으로 합격했다. 동료들은 말없이 박수만 더 크게 쳤다. 얼마 후 선수촌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순이는 조용히 휴대폰을 켰다. 세상 대부분은 잊어버린 계정.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그 강아지를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 아직도 마음의 한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창밖은 어둑해졌고 버스는 목적지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순이의 눈빛은 작은 화면 속 잊혀져가는 존재를 향해 여전히 반짝였다. 선수촌에서의 생활은 고단했다. 더운 여름이 지나 쌀쌀한 가을이 오더니 금세 코끝이 시린 겨울이 왔다. 고된 훈련 중 선수촌에서 열리는 스포츠 브랜드의 대규모 행사 덕분에 선수들은 특별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짧은 하루의 외박만 허용됐지만 할머니 집과 거리가 있던 순이는 저녁에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약속했다. 선수촌 입구는 아침부터 팬들로 물결이 일었고 기자들은 삼각대와 카메라를 세우며 바쁘게 움직였다. 무대가 올라가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는 순간 플래시는 별빛처럼 쏟아졌고 행사장은 금세 열기로 꽉 찼다. 와, 진짜 하루 같네 이름도 같아가지고 순이는 멀리서 그 무대를 보며 속삭였다. 물론 순이는 모른다. 그저 화면 속 귀여운 강아지와 무대 위 모델 하루가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신기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선수들은 335 짐을 싸며 밖으로 향했다. 순이도 나름 자기 기준 이쁘게 하고 미니백을 둘러매고 서둘러 나갔다. 행사장의 마지막 조명이 하나둘 꺼지며
공기는 서서히 잔물결처럼 가라앉았다. 선수촌에는 늦은 밤 특유의 고요가 내려앉았고 남은 사람은 촬영 스태프들, 진이와 하루, 그리고 아이돌 민혁뿐이었다. 민혁은 진이 아버지의 소속사 아이돌이자 초등학생 때 진이와 매일 장난치고 다니던 옛 친구였다. 진이가 하루와 함께 중학교 2학년쯤 해외로 떠난 뒤로 만남은 오래 끊겼고 오늘이 몇 년 만에 재회였다. 진이는 반가움이 먼저 번졌다. 민혁도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하루를 슬쩍 신경 쓰는 시선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이야. 더 예뻐졌네? 민혁이 진이에게 건넨 첫 마디는 미묘하게 따뜻했다. 진이는 손을 흔들며 뭐야? 잘 지냈어? 하고 웃었고 그 순간 민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루에게로 흘렀다. 하루는 의자에 풀썩 앉아 있었다. 긴 하루 끝에 무게가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힌 얼굴. 눈꺼풀도 마음도 무겁고 머릿속에서는 지금 강아지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할까? 그 생각만 둥실 떠다녔다. 민혁은 그런 하루를 조심스레 힐끗 보더니 장난기와 걱정이 반씩 섞인 목소리로 진이에게 말했다. 너 아무리 팀이라도 너 혼자 감당하는 부분 많잖아. 회장님이랑 조율 좀 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말끝이 닿는 온도는 분명 걱정에 가까웠다. 진이는 잠시 하루를 보다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진짜 같이 일하는 거라서 나 혼자 버티는 거 아니야. 말은 가볍게 했지만 진이의 속마음은 조금 다르게 일렁였다. 하루가 피곤해 보일수록 진이는 오히려 그를 더 챙기고 싶어졌다. 민혁은 진이의 그런 반응을 보고 말을 꾹 참았다가 다시 툭 웃으며 덧붙였다. 너니까 말하는 거야. 항상 혼자 감당하려고 하잖아. 괜찮아. 그 말에 진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돌려댔다. 선수촌의 밤은 더 깊숙이 가라앉았다. 오케이, 오늘은 끝입니다. 마지막 촬영은 새벽 촬영이라 한숨 주무시고 새벽 6시까지 운동장으로 집합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촬영 스태프의 말이 끝나자 오늘 촬영은 마무리되었다. 진이, 하루, 민혁은 각자 숙소로 향할 준비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민혁은 진이를 조심스럽게 불러냈다. 이따가 잠깐 볼래? 진이는 추운 날씨에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고 하루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한편 순이는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른 선수촌 친구들과 헤어진 뒤 핸드폰 너머로 할머니와 통화했다. 오늘 하루 외박이라 집에 못 가요. 할머니는 잘 있지? 밥은 잘 먹고? 걱정하지 말어. 할망 잘 있어. 우리 강아지는 아픈 데 없고? 응, 난 괜찮아. 나 없다고 밥 거르지 말고. 내일 또 전화할게요. 가스비 아끼지 말고 밖에 너무 춥다. 알고서 우리 강아지 어여들어가. 짧은 안부를 주고받은 뒤 순이는 선수촌으로 향했다. 밖은 추웠고 갑작스레 한 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잡히지 않던 택시를 겨우 타게 되었다. 눈송이가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는 밤. 진이와 민혁이 서 있는 정원은 마치 말하지 못한 마음들만 남겨둔 작은 무대처럼 고요했다. 바로 앞동 숙소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루의 숨은 어딘가 얇게 갈라진 유리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진이는 숙소에서 두툼한 니트로 갈아입고 정원으로 내려왔다. 밤 공기는 손끝을 톡톡 건드릴 만큼 차가웠고 막 내리기 시작한 한 방울은 조용히 세상을 휘게 적셔가고 있었다. 추운데 왜 부른 거야? 진이가 장난스럽게 어깨를 움츠리자 민혁은 말끝을 더듬으며 쓸데없이 모자를 만지작거렸다.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할 얘기도 있고 그런 건 내일 해도 되잖아. 진이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민혁의 눈빛이 문득 진지하게 가라앉았다. 열애설 난 건 괜찮아?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잠깐 난 소문일 뿐이야. 금방 사라질걸? 진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민혁의 표정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거 내가 바꿔줄까? 응? 하루랑 너 말고 나랑 너. 장난기 어린 말투였지만 그 속엔 솔직한 마음이 묻어 있었다. 진이는 당황한 듯 가볍게 웃었다. 야,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민혁은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숨을 흘렸다. 하루 귀엽지. 진짜 강아지 같아. 자는 모습도 그렇고 보호해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 그 말에 진이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다. 뭐? 하루 강아지 아니야. 불쑥 튀어나온 목소리는 진이조차도 놀랄 만큼 단단했다. 민혁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황급히 받아쳤다. 알지. 그냥 말한 거야. 장난. 그냥 강아지 아니라고 말한 거야. 진이는 서둘러 덧붙였지만 그 말의 깊이는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는 눈송이만큼이나 은근히 내려앉았다. 바람 쐬러 베란다로 나온 하루는 우연히 둘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난간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아니라고. 그 말은 머리로는 당연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하게 흔들렸다. 하루의 가슴 속 푸른 불씨가 순식간에 커진 듯했다. 베란다에서 몸을 돌려 어둑한 복도를 빠르게 지나갔다. 문 밖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그의 형체가 차츰 빛으로 깨져 흩어지듯 변해갔다. 순식간에 작은 내 다리가 눈 위에 착지했다. 한 줄기 푸른 빛이 새벽 언덕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툭툭 날리는 눈송이 속에서 하루의 숨결은 뜨겁게 일렁였다. 선수촌은 경사가 있고 인적 드문 길이라 아무도 없는 걸 안 하루는 자유롭게 구르고 뛰며 만끽했다. 달리는 강아지 하루의 모습은 조금은 슬픈 눈이지만 이겨내보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조금 뒤 순이는 길이 미끄러워 올라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택시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예쁘게 입은 옷, 발과 몸은 불편했지만 목적지가 있기에 묵묵히 올라갔다. 목도리를 단단히 감싸고 걸어오던 그때 멀리서 멍멍 하는 소리가 들렸다. 순이가 눈을 들어 바라보자 눈 내리는 언덕길 위에 한 작은 강아지가 점프를 뛰며 꼬리를 흔들고 이리저리 뛰고 있었다. 그 강아지가 바로 하루였다. 순이와 하루는 그렇게 우연히 마주쳤다. 순이는 놀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하루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순이는 단번에 하루를 알아봤고 낚아채듯 얼른 안아 올렸다. 하루는 순간 하며 당황했다. 순이는 강아지를 품에 꼭 끌어안고 춥지? 괜찮아 하며 자신의 목도리를 하루에게 감싸주었다. 하루는 놀랐지만 추웠던 몸과 발이 순이의 온기에 녹아내리는 듯했고 가슴까지 이상하게 따뜻하고 평온해졌다. 하지만 잠시 따뜻함에 젖어있던 하루는 정신을 차리려는 듯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며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하루야. 왜 그래? 하루야. 순이는 하루를 놓칠까봐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다. 그 순간 하루의 몸에서 은은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하루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순이와 하루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정지한 채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아지였던 하루가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 그리고 순이가 자신을 꼭 안고 있는 장면, 서로의 눈빛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고 순간 세상은 정지한 듯 느껴졌다. 내가 지금 뭐지? 순이는 당황한 얼굴을 잠시 들었다가 머리를 살짝 갸웃하며 사람으로 변한 하루를 바라보았다. 진짜 그 하루가 그 하루였나 진짜로. 하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입술 사이로 아이씨를 내뱉고는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순이는 구두를 신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하루를 뒤쫓았다. 눈 위를 달리는 발바닥이 시리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결국 순이는 하루를 따라잡았다. 왜 이렇게 빨리 와요? 하루가 숨을 고르며 타박하듯 말했다. 순이는 숨을 헐떡이며 진짜 하루 맞아요? 맞아요? 하고 다시 확인했다. 하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 맞다고 하고 인정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진정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하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비밀로 해줄래? 강아지. 둘은 알 수 없는 당황함 속에 뚝딱거리다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순이는 궁금했지만 억지로 물어보지 않았다. 잠시 뒤, 알겠어요. 대신 강아지 하루 모습. 활동 중단. 하고 말끝을 흐렸다. 아차 싶은 순이는 안절부절 못했고 하루는 슬픈 눈으로 대답 없이 걷기만 했다. 그러던 중 순이가 갑자기 발을 부여잡고 아파했다. 맨발로 뛰어온 발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된 것이다. 하루는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조심스레 엎혀 라고 했지만 왜 자꾸 반말하시는 거예요? 라면서 순이는 강력히 거부했다. 하지만 사람의 하루는 순이보다 덩치가 컸고 순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다. 순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내려요 하고 외쳤다. 하루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쉿선수촌 근처라 스태프들 많아. 안 들키고 싶으면 조용히 해. 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이고 하루의 품 안에서 점점 고분고분해졌다. 하루는 순이를 꼭 안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눈 내리는 길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하루는 순이를 선수촌 숙소 근처까지 안전하게 내려주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조심히 들어가.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남기고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진이의 눈빛이 순간 굳었다. 민혁은 그런 진이를 따라가며 하루와 순이가 서로를 바라보던 장면까지 시야에 들어왔다. 진이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하루를 향해 걸어갔고 민혁은 재빠르게 손목을 잡았다. 가지 마. 순이는 이미 숙소 안으로 들어갔고 하루는 뒤돌아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민혁은 진이를 붙잡은 채 다시 정원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나, 왜 그래? 진이는 화가 난 듯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민혁은 머뭇거림 없이 물었다. 너 하루 좋아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래, 좋아한다. 민혁은 울먹이는 진이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이야기했다. 너만 쟤 좋아하지. 진이는 고개를 세차게 휘저으며 눈물이 글썽인 채 말했다. 하루도 나 좋아해. 민혁은 의심 섞인 눈빛으로 조용하게 말했다. 거짓말. 너만 좋아하는 거 다 보여. 울먹이던 진이가 조용해졌다. 이내 단호하게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네가 뭘 알아. 하루는 내 거야.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뒤돌아간 진이의 뒷모습에는 하루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애정이 아닌 집착으로 점점 변하고 있었다.